오후에 예전거 기출문제 가지고요. 현재의 개정된 내용으로 맞춰가지고 특강해 줄게요. 그 내용은 무료로 갑니다. 한 2시 1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시부터 시작해서 5시 정도나 되더라고요. 5시나 5시 반 정도. 식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3시 10분부터 시작합시다. 식사해야 되니까 제가 말 잘못했네요. 2시 10분이 아니라 3시 1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시 반이나 끝날 겁니다. 늦으면 6시쯤 될 겁니다. 이제 진도로 써가죠. 진도로서 173페이지 했던 내용으로서 보는데 173페이지 보시면 3번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 이 법이 왜 나오겠는가? 나왔던 원인을 보죠. 원인에 대한 내용 흐름상으로서 연결시키면 돼요. 자, 맨 처음에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가 아닌가 본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와서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볼 때 비과세에 해당된가 안 된가를 살펴보고 비과세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겠죠. 하나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다. 노다면 그때는요 과세. 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누적된 보유 이득이 얼마겠는가? 라는 이로서 계산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에 대한 이로서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볼 때 계산 구조다. 드디어 계산 문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계산 문제 나오긴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작년만 2문제 했었고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론적 내용으로서 몇 바퀴를 꼬냐면요. 한 4바퀴를 꼬아요. 4바퀴를 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 문제 풀었다 그러면 6분 내지 7분 걸려요. 그 내용을 소유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산출된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떨어졌다고 황당하게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떨어져요. 이게 작년 경우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2차만 공부하신 분인데요. 2차만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이라 이제 이 문제 나온 것이 어떤 게 나왔냐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증금을 월세로 간주하는 산식이 있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간주하는 산식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많이 해봤던 거라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보자마자 이건 쉬운 거다 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한 7분 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계산기까지 눌렀는데 자기가 산출했던 내용의 숫자가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쉬운 내용의 문제를 못 풀고 떨어졌습니다. 올해 다시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다른 데로 가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겠으나 다 알고 됩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떨어져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왜 떨어지냐 물어봤더니 이겁니다.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 세법은 한 문제 나오는데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그건 찍으세요. 찍으면 그 찍는 것이 더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찍고 그리고 계산 문제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여기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이론적 내용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적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팔았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 이득이 일시에 나오니까 그 일시에 나왔던 누적된 보유 이득 과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누적된 보유 이득이 양도 차익이에요. 이런 일을 봅시다.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하였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니면 팔았던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라 답을 내요. 답은 990원 이렇게 답을 냅니다. 그런데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입니다. 아주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팔았던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1,000원 그럽니다. 팔다가 양도죠. 팔았던 금액은 했으니까 양도 가액은 얼마? 1,000원. 양도 가액은 1,000원 이렇게 나오죠. 이 양도 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요. 희생된 가치를 보고 저희들은 필요 경비다. 필요 경비의 가장 대표적 내용은 취득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걸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 이렇게 산출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볼 때 여기에서 양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기가액의 준말이에요.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가액에 준말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 양도 시기, 취득 시기를 알아야겠죠. 양도 시기에서 취득 시기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옴으로써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173페이지에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 나오죠.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지금부터 할 것은 해년마다 세 내지 네 문제 나온 파트입니다. 173페이지에서부터 뒤에 203페이지까지 173페이지에서부터 203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세 내지 네 문제입니다. 자, 먼저 173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 하셔야지 각기 거래마다의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살펴볼 때 여기에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이 누적된 보유 이득이죠. 누적된 보유 이득이니까 보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개념을 소유권 개념으로서 잡아놓고 법을 만들어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소유권 개념. 소유권 개념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다. 당연히 소유된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원칙 봅시다. 원칙으로서 세법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세니까 사실상으로서 잔금을 주고 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됩니다. 잔금을 주고 받았다라는 뜻으로서 나온 말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에다가 밑줄. 얘가 원칙. 사실상으로서 잔금을 주고 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는 거니까 원칙은 대금 청산일. 그리고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그 밑에서 1가로 1가로에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는 잔금을 언제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다는 뜻입니다. 모르쇠 된 것은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처럼 나는 잔금을 언제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때는 서류로 갑니다. 서류니까 등기. 자, 여기 등기 등록 접수일. 등기만 아세요. 어차피 시험지에는 등록 접수일이란 말은 맞게 적어져요. 거기까지 따로 외우실 분은 학문하실 분이고요. 우리는 시험만 보면 되니까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등기. 이것만 가시면 되고요. 또 거기 이 가로에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은 이미 등기함으로써 넘어갔죠. 이때는요, 등기에다가 밑줄. 이제 각기 거래마다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서 가는데 먼저 상속. 하나 여쭤볼게요. 상속 양도입니까? 양도 아닙니까? 양도 아니죠. 양도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양도. 양도니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양도 시기에서 취득 시기 빼야 되니까 취득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 나온 건데 소유권 개념이니까 상속임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날짜에서 소유권 넘어가죠. 돌아가신 날짜를 좀 더 고상히 말하면 상속 개시일. 상속 나왔으면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 증여도 양도 아니죠. 왜 나왔겠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 양도.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유권 개념은요. 증여받은 날. 증여 밑줄, 증여받은 날 밑줄 치고 거기 가로 증여받은 날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가로 하셔서 비교, 취득세에서 증여의 취득 시기 적었습니까? 취득세에서 증여의 취득 시기 화살표 하셔가지고 계약일. 취득세의 취득 시기의 개념은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빠른 날 개념. 취득세는 빠른 날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빠른 날 개념이니까 생각해 볼 때 증에 의해서 취득했던 경우에 대한으로서 주겠다고 약조한 날 있고요. 그리고 인도 받은 날 있고요. 등기한 날 있어요. 그 셋 중에 빠른 날은요. 계약일. 이제 취득세에서 증여로 물어본다면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본다면요. 소유권 개념이니까 증여 받은 날. 이런 일로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환지 처분. 하나 여쭤볼게요. 환지 처분 양도다, 양도 아니다? 물어본 제가 병신입니다. 답 많을지 뻔히 알면서 여쭤봤네요. 여쭤본 원인은요, 아시라고 여쭤본 것 뿐입니다. 별 뜻 없어요. 어차피 답 안 할지 뻔히 알고 있거든. 거기에서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 알기 위해서 복습합시다. 복습에 대한 이유로서 앞에 에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151페이지) 보세요. 먼저 양도의 뜻. 양도의 뜻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췄다면 양도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팔다. 이 팔다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양도냐 이게 구별되는데 판매 목적의 물건을 보고 저희들은 상품 그래요. 상품을 팔았다면 그때는 장사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장사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 과세. 이제 문장에서 부동산 나오는데 부동산 앞에가 판매 목적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끝말은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사용 목적을 말합니다. 자, 아파트랄지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 사용입니까? 판매입니까? 사용. 사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랄지 그리고 단독주택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하나 부동산 앞에가 판매 목적이 있으면요. 그때는 종합소득세.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부동산은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형체 없는 것 포함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알려줄 글자가 부동산이었어요.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자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채자산권으로서 여러 가지 있겠으나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하에 있으니까 준부동산도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뭔가 안 적어졌습니까? 그러면 혹시 한손노트 갖고 계신 분은 한손노트에 적어졌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보시면 돼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50페이지, 150페이지에서 무채자산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어땠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권리가 왜 포함되냐면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울 때 용익 물건이라고 배워요.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익.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니까 부동산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된 데 나오죠. 지상권 들어가지고요. 전세권도 사용되는 거니까 포함이 된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지역권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배웠죠. 임차권은 앞에가 꼭 등기된 이 글자가 있어야 된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채권에 대한 이유로서는 앞에가 상환이란 글자가 있고 부동산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 상환 글자가 없이 부동산 나왔으면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구별점에 대한 내용이 채권 나왔을 때 상환이라는 것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 분양 당첨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주식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한 페이지 반으로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드니까 간결하게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 있으면 다 과세. 해외 주식 과세. 또 그 밑에에서 기타 자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주식 나오죠. 그것도 과세. 동그라미 2번도 주식 나왔으니까 과세. 3번에 대한으로서 문장에서 이용 글자 아니면 해용권 글자 있으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그리고 영업권과 이축권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없는 건데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요약적으로 보고 싶다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52페이지에서 박스 안에서 동그라미 4번과 5번 영업권과 이축권에 대한 내용은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입니다. 형체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해요. 부동산과 함께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형체가 있는 거니까 더불어 형체가 만들어줌으로써 영업권도 이주권도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는요. 영업권과 이주권 나왔으면 함께 이 글자가 있으면 과세 대상물. 함께 글자 없이 단순하게 영업권, 이주권 나왔으면 형체 없는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로 하면 되겠으나 신탁 나오면서 수익권 양도로서 연결되어 있으면 양도. 또다시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 말이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이로써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세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서 팔다에 들어갔으면 양도에 해당된 경우, 팔다가 아니면 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153페이지에서 3가로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문장 쭉 가볼 때 매도, 매각 이 말로 써면 팔다죠. 팔다니까 양도.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건 교환. 교환 나왔으면 양도로 되겠는데 두 개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교환의 취소. 취소 나왔으면 무효되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교환 나오면서 토지 경계 변경 이 글자 있으면 토지 경계를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번을 바꾸는 것.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니까 교환 나오고 토지 경계 변경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자, 반대적으로서 교환 글자가 있는데 취소, 토지 경계 변경 글자가 없이 나온 내용의 문장의 교환은요. 양도.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적으로 교환 나왔으면 양도.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나왔으면 양도로서 되고, 또다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여기도 팔다. 빚 갚다에 대한으로서 대물 변제, 대물 변제,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빚 갚다의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유자료 지급 이 단어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 또 경매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하면 되겠는데 경매는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매 나왔을 때 뒤에가 본인 재취득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경매 나오고 본인 재취득 이 글자가 없다면 그때는 양도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용되면 이것도 양도로서 되는 것이고 현물 출자 나오도 양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물건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이전되고 법인으로부터 주식, 지분 받는 거니까 현물 출자 글자 보자마자 양도 이러면 되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법인에게 현물 출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법인세로서 양도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채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양도.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나오면서 끝에가 나머지 이런 나오면 그때는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로 되는 것이고 사가로에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무상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무상 나오면서 뒤에가 매도, 매각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양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받다 그랬으면 양도가 아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랬으면요. 양도로서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또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렇게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라는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양도 담보 이 말 넣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뒤에서 연결해 가지고 채무 불이행 아니면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 말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양도로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분할 나왔으면 분할 보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분할 나오고 뒤에가 지분 변경이 있다. 이 말이 있으면 지분 감소를 의미하니까 양도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매매 원인 무효소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됨으로써 매매 원인 무효소 이 글자 있으면 뒤에서는 소유권 환원이란 말은 맞게 적어질 거니까 그 내용 보지 말고 매매 원인 무효소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나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나왔으면요. 양도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 7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보류지 충당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의 매각 보류지 매각 나왔으면요. 양도로서 되죠. 그리고 가만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았으면 양도. 증환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많게 받았으면 취득으로서 양도가 아니다. 라는 이유로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말 나왔으면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을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양도.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글자 있고 뒤에가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글자가 없이 다른 글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말은 증여 추정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부담부 증여 나왔으면 증여 추정, 증여 추정이니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전체가 증여세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보니까 환지처분 양도입니까? 양도 아닙니까? 양도가 아니죠. 그럼 양도가 아닌데 거기에서 다시 페이지에 대한 내용 173페이지 보니까 환지처분 나왔죠.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환지의 매각이에요. 환지의 매각이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니까 양도 시기에 대한 내용은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서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밭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그 밭으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이때 시점에서 대지로서 환지받다. 그러면 환지 처분이죠. 양도가 아니에요. 취득 아니겠죠. 그리고 환지로서 대지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요. 양도로서 양도 시기는요. 대금 청산일.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죠. 취득은요. 여기 맨 처음 갑니다. 처음으로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돼요. 그럼 이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환지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뒤에가 어떤 글자가 없을 때 꼭 있어야 할 글자는요. 전자.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글자냐면 이제 증환지 생각합시다. 증환지 이만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이었어요. 이만큼이. 그런데 이만큼 받았다. 고 하였으면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으로서 증환지죠. 증환지 양도다 취득이다.
취득. 취득이니까 양도 아님으로써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환지를 팔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양도. 증환지,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내용으로서 증환지를 팔았다면 양도입니다. 이때 양도 시기는요, 대금 청산일. 취득시기 정해줘야죠. 취득시기는 공법과 같습니다. 공법과 같으니까 다음 날, 공고일에 다음 날 가져요.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환지 이 말이 있는데 뒤에가 글자가 있어요. 글자 증가 아니면 감소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다음 날.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거의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의 동그라미 2번은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밑에 줄 도시개발법이 나오죠. 거기 쭉 가보니까 옆에가 환지 나오죠. 환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에 쭉 가보니까 그 옆에 증가, 감소 글자 없죠. 없으니까 밑에 줄에서 환지, 처분, 있기 전, 전자 동그라미. 전, 토지. 거기다가 밑줄. 다시 그 줄 끝에 가보니까 단서에서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 뭐 나왔어요? 환지. 환지 동그라미. 이에 의한 권리의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증가 또는 감소 밑줄.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 글자 있으니까 끝말은요. 다음 날. 다음 날에다가 밑줄. 방금 보니까 이렇게 요것만 알고 있으면요. 그 문장 넉 줄은 암기가 됩니다. 환지 나오고 뒤에가 증가, 감소 글자가 없으면요. 있어야 글자는요. 전. 증가, 감소 있으면요. 다음 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 또 3번에 대한 내용이 읽어드리면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출제자는 이 무효 판결 글자는 꼭 주어져요.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있을 말은요. 초자다. 당초, 초에다가 동그라미. 무효 판결 나왔으면 초자가 있어야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연상하세요. 연상하는 식초로서 연상하세요. 무효 판결 식초. 그러면 초자 보이죠? 초자 나오면 맞다. 안 나왔으면요? 틀렸다. 이러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아까 매매 원인 무효소 봤죠? 매매 원인 무효소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 때문에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그러면서 보유하다가 여기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매매했던 원인에 대한 내용이 법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으면서 여기에서 환원됐다. 있을 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겠죠. 환원 받아서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요? 양도.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얘가 양도가 아니니까 취득 아니죠. 취득은요? 맨 처음. 맨 처음이니까 어떤 짓을 할까요? 초. 자, 문장에서 무효 판결. 이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식초. 초차가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뭐 정확히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 판결 나왔으면 어떤 글자 나오면 되겠어요? 초. 식초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은 글자가 몇 글자 안 적어졌으나 원래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석줄입니다. 석줄을 간결하게 적어주는데 먼저 읽어줄게요.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은 돈은 다 줬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돈 다 준 날 소유권 넘겨받을까요?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돈 다 준 날 소유권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받을까요? 완공될 때 받겠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완성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수용 단어 찾아가지고 수용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수용 단어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빠른 날 갑니다. 소유권 단어니까 대금 청산날 소유권이죠. 또 수용 개시일,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 넘기기 시작합니다. 수용 개시일도 소유권 단어, 등기도 소유권 단어, 셋 중에 빠른 날.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로 가고요. 단서 조항에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 소송에다가 동그라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니까 너 건이, 내 건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돼야 너 건이, 내 건이가 구별되죠. 소유권이니까요. 여기는 소송에 대한 이유로서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확정일. 판결일은 모르셔도 돼요. 소송 보자마자 끝말은요, 확정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그라미 6번에서 자가 신축. 건물을 허가받아서 신축했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사용하라 할 거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허가받지 않고 신축했으면요. 그때는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때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 무허가 밑줄 사실상 사용일. 그리고 7번에서 민법에 의한 점유 취득. 민법에 대한 조항이 숫자로서 적어지는데 그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민법에 대한 점유에 의한 에 대하니까 이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에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일 때에 대해서는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합니다. 예외상으로서 점유 개시일. 민법 나왔다면 끝말은요, 점유 개시일. 점유 나왔어도 따라가면 돼요. 점유 개시일. 민법 밑줄, 점유 밑줄. 점유 개시일 밑줄. 장기 할부 조건도 기억하세요.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내용은 장기, 올해 장기 할부이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게 장기 할부 조건. 자, 여기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다가 여기서 완불 했어요. 완불했다면 대금 청산일로 되고, 대금 청산일 날짜에서 취득하여 가지고 계속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팔았다면 대금 청산일. 그럼 이게 보유 이득이에요. 이 보유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징수하면 되겠는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보유 이득을 좀 더 많이, 양도소득세를 좀 더 많이 징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 앞에의 소유권 단으로 가지면 보유 이득이 커지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배웠던 것으로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뭐 들어갑니까?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죠. 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등기로 가면서 이렇게 보유일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커지니까 대금 청산일 앞에 소유권 단어가 있으면 그 소유권 단어 중에서 빠른 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유 이득을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하기 전에 이미 인도 받았으면요. 소유권 넘어갔죠. 또 인도 받기 전에 사용했으면요. 소유권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 중에 빠른 날짜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다니면서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이 내용도 외우셔야 되겠죠. 장기 할부 조건 이만 나왔으면 소유권 단어 3개, 인도 1, 사용 수익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짜. 이게 바로 양도 시기,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자기 성격 따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기 성격에 대한 내용이 저처럼 고상하다고 하였으면 인사동은 오래된 거 판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인, 사, 등자를 동자로 발음해요. 인사동은 장기, 오래된 거 판다. 어때요? 옛꽃자 써가지고 고상하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인사동은 장기.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자기 성격이 터프하다. 그럼 터프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터프한 분 외우신 것 저 봤어요. 이렇게 외우더만요.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터프하니까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외우던 인사동 외우던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어떨까요? 경매 소유권 언제 넘겨받을까요? 돈 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일로 될 것이고 어음도 돈 줬다 뜻으로서 결제일, 결제하다, 결제일로 될 것이고 이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1번부터 12번, 13번, 14번, 15번 다 버리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내용으로서 정리해 볼 때 정리하니까 양도소득세, 양도 시기,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다. 하나만 예외사항, 시효 취득으로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으로서 점유 개시일, 민법 나온다고 할지 아니면 점유 나왔으면 점유 개시일. 이게 예외사항. 나머지는 다 소유권 개념. 원칙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 했으면 등기. 문장을 쭉 가볼 때 환지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감소 글자가 없다면 있을 글자는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 감소 글자가 있으면 다음 날로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무효 판결 이 글자 있으면 빨리 연상했던가 식초, 초자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수용 나왔으면 소유권 단어 3개 중에서 빠른 날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일 중 빠른 날, 장기 할부 이렇게 나왔으면 인사동,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로서 되는 거고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는 완성일로서 되는 거고 경매였으면 경락대금 완납일, 어음이었으면 결제일 그리고 소송 나왔으면 그때는 끝에서 판결일로서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 보죠. 그럼 이게 충분하게 암기가 될 거니까요. 174페이지 보시면 29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 말 나오죠.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끝으로 가세요. 끝에서 딱 보니까 승인 받은 날 허가받지 않았는데 승인 받는다? 틀렸잖아요. 이때는요 사실상 사용일 1번이 답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장기 할부 이 말 나왔죠. 장기 할부 나왔으니까 빨리 했던 거 인사동. 여기는 등인사네요. 등인사나 인사동이나 사인등이나 같은 말 중에서 빠른 날 맞죠? 그 다음에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대금 청산 전에 등기 이랬으면요 등기 맞죠? 4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려고 했더니 나온 말이 상속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상속 개시일 맞죠? 그 다음에 5번 지문 길죠? 빨리 글자 찾기 합시다. 오른쪽 쭉 가니까 환지 나왔죠? 더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증가 이 글자 있죠? 그러니까 끝말은요 다음날 다음날로 한다 맞죠? 2번 갑시다. 2번에 다 눌러서 소득세 법상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양도식이 틀린 것. 자, 취득 양도식이 틀린 것. 문제 키 잡아냈죠. 거기에서 1번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등기. 맞죠? 그 다음에 2번 증여니까 소유권 개념으로서 증여 받은 날. 맞고요. 3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수용. 수용 나왔으니까 소유권 단어 3개 중에서 빠른 날짜. 수용 개시일. 등기.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 틀렸죠? 답은 3번. 4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나왔으니까 등기. 맞죠? 5번에서 상속 나왔으니까 상속 개시일로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뭐 하나 더 풀어줄게요. 176페이지에서 8번 문제. 8번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소득세법상 취득 또는 양도식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으로서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점유한 후 등기. 점유 나오죠. 민법 나온다고 했지 점유 나왔으면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 시효 취득으로서 점유 개시일. 뒤로 쭉 보니까 점유 개시일. 맞죠? 1번은 맞습니다. 답은 1번. 2번 장기 할부 조건 초대 부부금 지급일 틀렸죠? 장기 할부 나왔으니까 인사동,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 2번 틀렸고요. 3번 수용 나왔죠? 여기도 소유권 단어 3개 중에 빠른 날. 틀렸죠? 수용 개시일, 등기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 4번 일반적 거래에 있어서 원칙이죠. 원칙이니까 대금 청산일.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경매 나왔죠. 경매 나왔으니까 경락대금 완납일. 틀렸죠? 이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살펴드렸으니까 양도 차익 계산 들어갑니다. 양도 차익 계산으로서 들어가는데 양도 차익 계산에 대한 내용은 177페이지에 있죠. 10분 쉬었다 할게요.